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새해 인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우리 12월 마지막 시험을 대비하는 적중특강을 찍게 되었네요. 자, 이번 12월 3일에 있을 시험을 대비해서요. 11월에 있었던 쓰기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오늘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쓰기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고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좀 쓰기가 애매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 쓰기였어요. 이걸 쉽다고 해야 될지 어렵다고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운 단어들을 샥샥샥 피해서 좀 쉬운 단어들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은 대부분이 이 주인공의 화법이 직접 화법으로 말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전부 다 객관적 서술로 바꾸어서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간접화법 혹은 서술로 바꾸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다. 는 거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쓰기의 주인공 이름은 되게 쉬웠어요. 짜오양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단어는 꼭 썼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수술을 나타내는 手术 그리고 동仁医院이라는 병원 이름이 좀 중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1단락이었어요. 너무 많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약 쓰기에서 제일 좋은 단락 개수는 4개에서 5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짧아질 거예요. 그죠? 짧아지면 짧아진 아이들끼리 다시 묶어서 단락을 재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읽고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그래서 1번 단락, 2번 단락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를 사실 줄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모든 단락을 40%씩, 40%씩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11단락까지 골라낸 다음에 그 내용만 쫙 연결한다고 좋은 작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균형을 보시고 어떤 단락은 정말 한 20%만 적어도 되는 단락이 있고 요 앞에 오늘은 없긴 한데요. 거의 요 앞에 보면 11단락, 12단락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아예 한 단락을 제가 빼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단락은 정말 내용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90%, 80%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의 균형에 맞게 40%를 줄여내는 것이지 단락별로 요약하는 게 아니다.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패스해 주셔야 되겠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거를 좀 더 예를 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패스하게 되겠고 좀 문학적으로 멋을 부린 표현도 요약 쓰기를 하고 나면 그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스하게 되겠습니다. 자, 인칭 대사 오늘 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가 직접 화법 오늘 많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는 것을 간접화법으로 그냥 쭉 풀어서 서술형으로 바꿀 때는 원래 워였던 것을 타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칭대사 사용에 주의해 주시고요. 지시대사,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쪼라는 말이 원래 글에서는 바로 앞문장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쪼를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것들 사용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5번, 오늘도 역시 조금 많이 넣어 볼 건데요. 이렇게 문장이 요 문장을 썼다가 그 다음 쭉 쓰지 않다가 요 문장을 썼을 때 이 연결이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라든지 후에 이런 시간 명사를 넣는다든지 해서 연결성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좋은 요약 쓰기가 어색하지 않은 요약 쓰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작문을 막상 쓰기 시작해서 35분은 어떻게든 빨리 써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한테 가장 힘든 시간이 10분만 볼 수 있다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이 글을 보는 10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기본 규칙은 절대 앞에서부터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10분 만에 천자를 암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표현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대로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하다. 주제성이 들어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대로 외우는 게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는 거는 정말 금물입니다. 두 번째,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과 제일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어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시작과 끝이 좋은 장문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작과 끝을 보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겠다 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흐름을 잡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먼저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나중에 전략적으로 암기를 해뒀다가 그대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사실은 전체가 그냥 한 사람의 일대기,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지만 보통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끝부분에 주제가 따로 조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 표현이 가장 좀 적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빠르게 다시 읽으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거는 앞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이네 라고 싶은 부분, 그리고 이야기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 같은 것들은 내용만 그냥 파악하면서 빨리 넘어가거나 쉽게 바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읽어 내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글을 보지 않고 마지막 남은 1, 2분에 내가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순서가 기억되고 있나? 하고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10분이 끝나기 직전, 정말 바로 직전에는 주인공 이름 까먹으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쓰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암기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단락이랑 그리고 총 11단락이라고 했잖아요. 11번 단락을 먼저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읽기 전에 오늘 여기 분홍색이 색칠되어 있는 것들은요. 실제 중국어 표현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래서 우리가 쓰기가 거의 좀 불가능한, 일반적으로 6급 단어도 아니고 너무 쓰기 힘든 난이도가 높은 표현들은 이렇게 빨간색은 너무 안 보여서 분홍색으로 제가 표시했으니까요. 그거 감안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니까요. 그냥 빨리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은 1998년 5월에 시작되었는데 대학 입시 시험 시작해서 이미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 젊은 짜오 양은 농구를 할 때 넘어져서 왼팔이 부러졌다. 마지막에 스포트해야 되는 그 20여일에 저는 각 병원 진료소를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거의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이것의 시험에 대한 영향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는데 원래 희망을 걸었던 이엔타이 장원, 그러니까 이엔타이라는 지역에서 거의 1등을 하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한 지역에서 1등을 하는 거니까요. 이 학생이 겨우 전 성에서 90등의 성적, 사실 정말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겨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공부를 잘한 거예요. 전 성에서 90등의 성적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닥터 짜오는, 아까 그 짜오양이라는 학생이 의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라는 안과 수술 학원을 창설했고 공익성에 가깝게 안과 동종업계자들을 위해 수업을 했으며 기간마다 10,000원이 되었다. 저는 아마도 어느 날 우리가 안과 수술 학원을 더 잘 운영해서 고효율과 고퀄리티로 모두를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험을 좀 못 쳤다. 못 쳤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네, 의대에 들어갔겠죠. 의대에 들어가서 안과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다른 의사들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과 끝을 파악했으니까요. 이제 1번 단락부터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는데 1번 방금 읽었으니까 넘어가서 2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2번 의외의 사고는 또한 짜오양의 인생 계획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다. 당시에 이렇게 지금 큰 따옴표들도 제가 전부 분홍색 색칠했어요. 나중에 다 바꿀 거기 때문에. 당시에 이공과 전공을 배우러 갈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 그러나 점수가 베이징 대학 점수선을 조금 넘겼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공과의 점수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비록 줄곧 베이징 대학을 동경했지만 그러나 지원하려면 가장 좋은 전공에 지원해야 한다고 굳게 믿던 짜오양은 마지막에 베이징 대학을 포기했고 당시 전국 제1의 의과대학이 의학대학인 베이징 의과대학을 선택해서 임상 전공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전에 저는 의학을 공부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외워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신에게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도 대학 입시 시험이 가까워져 줄곧 병원에 다녔던 것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짜오양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네, 4번 단락입니다. 첫 해의 시간은 매우 행복했는데 고등학교의 앞선 수준의 학습은 공부를 잘했잖아요. 짜오양의 성적이 상위권에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에 대량의 기억이 필요한 해부, 배아, 생물화학이 과정표에 들어오자 이제 어려운 표현 막 나와요. 한 번에 그의 약점을 명중했고 그러나 필사적인 의욕과 강인한 힘에 의지해서 짜오양은 끝까지 버텨냈다. 이 필사적인 의욕과 게을리하진 진지함은 그로 하여금 5년의 학습 시간을 버텨내게 해주었고 추천 대학원생의 기회를 얻었으며 그는 최종적으로 안과 방향 대학원생을 선택했다. 네, 5번 단락. 크게 전율을 느꼈어요. 시야를 크게 넓혔어요. 짜오양은 막 동인병원에 들어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러한 형용사를 사용했다. 이제 큰 병원에 들어가서 계속 말하자면 뭐 레지던트 이런 것처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전율에 따라 사라진 것에는 사라져버린 게 있대요. 짜오양 마음속에 한 가닥의 자부심, 내가 의과대학 학생인데 라는 거, 그리고 굽히지 않음, 이렇게 약간 뻣뻣한 거,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되었다. 베이는 아까 말했던 북경 베이징 의과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매우 좋은 플랫폼이었지만 그러나 동인병원에 와서 정말 시야가 크게 넓어졌어요. 설령 같은 수술이라도 모두 다른 수술 방식, 방법을 볼 수 있었고 매우 식견이 넓어졌어요. 7번 단락입니다. 동인병원에서 외과 의사 조수가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당신은 이 수술을 완전히 파악해야만 조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막 시작했을 때는 정신이 없었고 단지 더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수술이 익숙해져서 집도의 선생님이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게 된 후 수술대에서 욕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게 되었답니다. 자, 8번 단락입니다. 각 과의 로테이션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었을 때 짜오양은 새로운 어려움을 만났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동인병원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술은 매우 가득하게 안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인병원의 전문가들은 몸소 수업을 할 기회는 매우 적었다. 당시에는 사실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나 지금 제 자신이 이러한 위치로 오게 되니 똑같이 하루에 수십 건의 수술로 강의하고 수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당시의 선생님들을 이해했습니다. 네, 10번 단락. 짜오양은 지금 가장 젊은 수술량이 6만 건에 달하는 안과 의사인데 그러나 엄청난 환자를 직면해서 짜오양도 종종 힘이 마음을 따르지 못한다고 느꼈다. 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는 수술이 아무리 많아도 작은 부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이러한 기술, 방법이 더 많은 의사로 하여금 적격한 백내장 수술 의사가 되도록 해야만 환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18년부터 시작해서 닥터 짜오는 요건 아까 우리가 했던 11번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일단 오늘 글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제가 없는 글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만 쭉 나열을 한 글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에 보면 팔을 다쳤죠. 팔을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베이징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의과대학에 가는 얘기가 이 글에서 아주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의과대학에 가게 된 계기만 설명해주면 되는데 거기 서술이 너무 길어요. 거기에 대한 서사가 필요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줄여내고 좀 중요한 부분을 많이 쓰는 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의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치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왜 의과대학을 가게 됐는지 그 서사만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학 입시 시험 시작해서 이미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라고 하지 말고 노란색으로 우리가 쓸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제 줄여낼 건데 이렇게 괄호를 한 거는 원래 없는 표현을 집어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어 설명을 좀 할까요?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색깔이 알록달록 예쁘긴 하지만 노란색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줄여내는 요약 쓰기가 되겠고요. 괄호는 원래 없었던 표현 혹은 말투를 집어넣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사선을 친 거는요.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초록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홍색은 원래 표현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우리
결론적으로 분홍색으로 색칠된 건 하나도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 입시 시험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 간단하게 한 달 전. 됐죠? 한 달 전 젊은 짜오양은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 시험 준비하면 고3인 거잖아요. 짜오양은 농구를 할 때 넘어져서 왼팔이 부러졌다. 이런 서사 너무 세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상을 당했다. 受伤了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高考1个月前赵阳打篮球时受伤了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서술로 바꿀 겁니다. 마지막에 스퍼트 뭐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하는 그 마지막 20여일에 마지막을 여기다 한 번 더 갖다 붙일게요. 요걸 안 쓸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20여일에 다른 데 돌아다니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내용이죠. 다쳤으니까 당연히 병원을 돌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시험 공부를 못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갑니다. 마지막에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은 성적이라는 말을 새로 집어넣었어요. 90등 이런 것까지 중요하게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어쨌든 이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대단한 성적이지만, 그래서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요 새로운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20여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最后20多天 거의 시험 공부를 못하다.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를 중국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准备考试. 이건 이제 굉장히 좀 한국어적인 표현이고요. 보통 후시 한다고 그냥 얘기해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미 배운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습하다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几乎没复习 해서 最后 마지막에 拿到了 어떤 성적을 받았다? 不太理想的成绩.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最后20多天几乎没复习最后拿到了不太理想的成绩 라고 해서 두 문장만 가볍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과대학 가는 데까지는 대충 왜 의과대학 갔는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본래는 이공과 전공을 배우러 갈 계획이었다. 따수안을 조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계획이었지만 점수선을 조금 넘겨서 이공과의 점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점수가 够不上,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够, 충분하지가 못했다 라고 얘기를 바로 해버리고요. 3번 단락에서 후에 짜오양은 베이징 의과대학을 선택해서 임산 전공을 하게 되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의과대학에 가게 되었나. 그래서 베이징 대학 이런 거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돌아가면 본래는 이공과 전공을 배우러 갈 계획이었지만 점수가 미치지 못했다. 本来打算去读理工科专业但分数够不上 딴 하고 그러나를 조금 넣어서 연결성을 조금 부드럽게, 그러나 점수가 미치지 못했다 하고 한 문장 끝내신 다음에 후에라는 말을 하나 넣었어요. 연결이 너무 툭툭 끊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后来赵阳选择了 뭐를 선택했다? 베이징医科大学 해서 두臨床专业,臨床 우리 6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상 전공을 하게 되었다. 요렇게만 하시면 이 의과대학을 선택하게 된 그 앞에 서사들을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또 간단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 그래서 얘가 의과대학 가게 됐구나. 요 정도만 이해할 수 있게 골라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요. 전체적으로 노란색만 한번 쫙 본다고 생각하시면요. 한 30% 정도? 밖에 안 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앞에 부분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첫 해의 시간은 행복했다. 고등학교 앞선 수준의 학습은 짜오양의 성적이 상위권에 있게 해주었다. 아, 이거 가로예요. 죄송해요. 짜오양의 성적은 우수했고, 가로 아니었나? 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가로 아닙니다. 그래서 첫 해는 그냥 성적이 우수했다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해는 성적이 우수했고 두 번째 해에는 아까 뭐 있었어요? 해부,
배아도요. 저도 사전 찾아봤잖아요. 몰라가지고 이런 어려운 단어라니. 생물, 화학 같은 거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기억을 많이 해야 되는 지식들이 생겼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기억해야 했지만 그러나가 하나 들어가야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짜오양은 끝까지 버텨냈다. 사급 동사 써서 坚持了下来坚持了下来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어 한 문장 한번 해볼까요? 第一年成绩优秀第二年뭐 해야 됐었다고요? 需要记忆很多知识 해서 단 그러나 照样坚持了下来 했다. 요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필사적인 의욕 게을리하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었거든요. 하지 말고 그의 진지함이 认真 쓸 거예요. 认真 그로 하여금 5년의 학습 기간을 버텨내게 해주었고 대학원생의 기회를 얻었다 패스하고 바로 최종 결과 최종적으로 안과 방향의 대학원생이 바로 되었다 라고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但是 그러나 照样的认真认真让他撑过라는 표현, 6급 표현이죠. 청 견디다 라는 표현, 견뎌 지나가게 해주었어요. 撑过5年的学习时间 그리고 最终成为了뭐가 되었죠? 眼科方向的研究生이 되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 30%, 35% 정도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단락이요. 크게 전율을 느꼈어요. 시야를 크게 넓혔어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읽었잖아요. 뒤에 시야 넓히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시야가 크게 넓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을 우리가 굳이 외워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인병원에 들어갔을 때 하고 바로 6번 단락으로 가서 짜오양은 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짜오양이 하는 말을 우리가 쥐에더를 이용해서 생각했다로 바꿔버리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동인병원에 들어갔을 때 进入同仁医院时 라고 하시고 照样觉得 그리고 생각으로 쭉 넣어보도록 할게요. 虽然 요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연결이 좋아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비록 北医是已经是非常好的平台 플랫폼平台였지만 但到了同仁医院 시야가 크게 넓어졌다. 眼界大开 특히 眼界 같은 단어는 독해 이 부분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그래서 眼界大开哪怕是同一种手术 같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都能看到 뭐를 볼 수 있었다? 다른 수술 방식을 줄여서 手术方式를 术式라고 썼어요. 术式做法 방법을 볼 수 있었고 뭐라고? 매우 식견이 넓어졌다. 非常长见识 견식, 식견이 자라났다. 라고 觉得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한국어, 중국어를 섞어서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중국어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进入同仁医院时照样觉得虽然北医已经是非常好的平台但到了同仁医院眼界大开哪怕是同一种手术都能看到不同的术式做法非常长见识 라고 생각했다 까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인병원에서 빼고요. 외과의사 조수가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막 시작했을 때는 정신없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 있었어요. 하지 말고 막 시작했을 때 그는 단지 더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세 가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까지를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成为外科医生助手不是个简单的活儿.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刚开始的时候他只能更努力的看书 병렬, 学习 병렬, 가르침을 청하다, 请教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마침내 수술이 익숙해져서 집도의 선생님이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 수, 자,
익숙해졌다는 말에 대한 어떤 설명이에요? 상세한 설명.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을 때 욕 안 먹게 되었다. 상세한 설명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이 익숙해진 후에 마침내 자신이 수술을 집도하단 말 어려우시니까 자신이 수술할 때 연결 다시 수술이 익숙해져서 자신이 수술할 때 짜오양은 새로운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났냐? 환자는 매우 많고 어차피 여기서 병원은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환자는 매우 많고 수술은 매우 가득하게 안배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은 수업을 할 기회가 매우 적었다.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해봅니다. 熟悉了手术后熟悉了手术后自己手术时照样遇到了新的困难 그것은 바로 뭐였다? 患者非常多手术安排得很满专家们很少有机会教学 교육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나 지금 자신이 해버리면 되죠. 이건 그대로. 꼭 말투가 아니어도 객관적 서술도 똑같이 하면 되죠. 자신이 이러한 위치로 오게 되니 똑같이 하루에 수십 건의 수술로 강의하고 수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만났고 사실상 앞에 나온 얘기를 중복 얘기하는 거죠. 환자 너무 많고 수술 너무 가득하고 그래서 이런 건 다 패스하시고 당시에 선생님들을 이해했다. 말투 한국말로 하자면 중국어는 사실 똑같이 할 건데요.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当时挺不开心的但现在自己走到这样的位置理解了当时的老师们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 단락 가보도록 하죠. 짜오양은 지금 가장 젊은 수술량이 6만 건에 달하는 안과 의사인데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면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안과 의사인데 자 엄청난 환자 또 나왔죠. 아까 얘기했고 너무 힘든 표현 나왔고 그래서 다 패스하시고요. 그러나 수술이 아무리 많아도 작은 부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죠. 말투가 자기 있습니다 할 때는 이제 직접화법의 해석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직접화법이 아니라 객관적 서술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照样现在是最年轻的手术量达6万例的眼科医生 但 그러나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但手术再多也只能解决一小部分的问题 也只能解决一小部分的问题 그는 오직 자신의 의술을 다른 의사에게 가르쳐 주어야만이라는 말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보면 오직 只有A 자입이란 표현 쓸 거예요. 오직 뭐뭐 해야만 뭐뭐하다. 나의 이러한 기술 방법이 더 많은 의사로 하여금 적격한 백내작 막 외워야 되고 적격하다 외워야 되고 수술 의사가 되도록 해야만 이 말을 아예 제가 바꾼 거예요. 쉽게. 오직 자신의 의술을 다른 의사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이 말이죠. 가르쳐 주어야만 환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시 생각했다. 아까도 쥐에더를 한번 이용했었잖아요. 말을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他觉得只有뭐 해야만 把自己的医术交给别的医生 해야만 그 다음에 患者才会因此 이로 인해서 受益 할 거라고 觉得 생각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표현 많아서 쉽게 바꾸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11번. 네, 마무리죠. 여기 이런 데는 이제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안과 학원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안 쓰면 되죠.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연도는 요거 하나만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작해서 닥터 짜오는 안과 수술학원을 창설했고 공익성에 가깝게 이거는 상세한 설명이죠. 그리고 기간마다 10,000원이 되었다도 상세한 설명이죠. 저는 아마도 우리가 안과 수술학원을 더 잘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쥐에더보다는 어떤 게 어울린다고 제가 느낌이 딱 왔냐면 타
그는이라고 바꿔주시고, 요거 노란색인데. 그는 희망한다. 시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이렇게 되기를 희망해요. 뭐 되기를? 학원을 더 잘 운영해서 고효율, 까오시ao, 그리고 병렬, 고퀄리티, 별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까오츠, 높은 질의 모두를 위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희망한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2018年起赵医生创办了眼科手术学院 했고, 他希望, 그는 희망합니다. 죄송해요. 学院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시사중국어 학원 이런 데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인 선생님들하고 간에 우리가 그냥 学院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중국어에서 学院은 쓰면 안 되죠. 제가 습관적으로 썼는데요. 学院이라는 말은 중국어에서는 칼리주에 해당해요. 그래서 단과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경대학에서 경제经济学院하면 경제단과대 이런 개념이고요. 중국어에서 학원은요. 培训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018年起赵医生创办了眼科手术培训班 그리고 他希望 그는 희망합니다. 把培训班做得更好 더 잘해서 高效高质的为大家服务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우리 40%로 한번 줄여내는 과정 해보셨는데요. 자, 이제 단락을 재분배를 해야겠죠. 단락 재분배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까 그 서사가 너무 길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베이징 의과대학에 가게 된 배경까지 1번에서 3번 단락을 1번으로 묶어버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4번 단락은 첫 해에는 성적이 우수했는데 두 번째 해에는 외울 게 너무 많아졌지만 참아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베이징 의과대학에서의 노력 그리고 학습에 대한 묘사가 있었던 4번 단락을 2번 단락으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동인병원에서 안과 의사가 된 과정이 쭉 나오는 5번에서 9번까지를 3번 단락. 그리고 마지막 두 단락이죠. 안과 수술학원을 창설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4번 단락으로 해서 총 4단락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의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처럼 사람 이야기를 그냥 쭉 하고 따로 주제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의 도리를 어떻게 깨달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일대기를 쭉 나열하는 글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이름, 짜오양이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앞에 뭐가 필요하다? 이 짜오양의 현재 신분이나 현재 갖고 있는 자격 혹은 어떤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죠. 지금 짜오양은 현재 안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眼科医生 짜오양 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생각해낸 유일한 제목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목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어쨌든 짜오양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앞에 꾸미는 말만 여러분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올해 마지막 시험 12월 시험을 대비해서요. 11월 쓰기 집중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11월하고 12월 시험은 항상 매년 텀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11월 시험을 치신 분들이 바로 이어서 12월 시험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상당 부분의 학생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시험으로 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그런 경우는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혹은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도 바꿀 수 있구나 등등등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만간에 있을 12월 시험은 더 잘 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쓰기 같은 경우는 적중특강 한 개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중특강은
매달 제가 찍고 있기 때문에 한 5개, 6개 봐주시면 굉장히 쓰기에 도움 되실 거고요. 내년에도 저는 매달 시험을 치면서 HSK 강사로서의 직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친 다음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은 하지 않았지만 독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매달 적중특강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